자, 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벤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경각심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위클리벳에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사람만 걸리는 감염병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동물과 사람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요. 저희가 위클립의 268회에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개 고양이가 걸리고는 있지만 국제기구에 보고하고 있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관련된 논문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 감염병 특별위원회 그리고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우리나라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원 항체 검사를 시행했고요. 그 결과가 공개가 됐고 국제 논문에 이제 실렸습니다. 근데 결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걸렸더라고요. 맞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개 672마리, 고양이 346마리, 총 1018마리죠.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요. 개 16마리 2.38%, 고양이 18마리 5.2%에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이 됐고요. 심지어 이제 2마리 고양이에서는 PCR 검사에서 항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워낙 사람들 감염 숫자에만 조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동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좀 많이 걸렸는데 그쵸.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동물들을 검사한 건가요? 우리나라 이제 동물병원 그리고 동물보호소에서 이제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을 했는데요. 숫자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우리 지역별로 사람의 코로나19 환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고려해서 샘플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사실은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처음에 센터에 동물이 들어왔을 때 입소부터 뭐 위생관리,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샘플에서도 항원이랑 항체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병원 샘플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렸었던 반려인이 데리고 있던 동물 뭐 이런 케이스를 모은 건가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반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냥 랜덤으로 샘플을 모았습니다. 랜덤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자, 우리나라 상황은 이래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사실은 많이 나와요. 동물 감염 사례가.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사실은 2020년 2월에 홍콩에서 첫 번째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때 반려견이었고요. 그 이후로 올해 8월 31일까지 무려 36개국에서 692건의 동물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개, 고양이는 기본이고요. 밍크, 호랑이, 패럿, 퓨마, 고릴라, 햄스터 등 감염된 동물의 종이 25종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꽤 구체적으로 조사가 된 통계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통계가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올해는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 8월 30일 기준으로 개 52마리, 고양이 36마리가 코로나19에 걸렸었다라는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공개된 것이 없다. 네. 뭐 그래도 아까 전 세계 36개국에서 반려동물, 동물들에게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지금 뭐 88마리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36개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1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고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워낙 많이 늘고 있고 사실 동물도 어느 선까지 번지는지를 그 사태 추이를 정확하게 봐야지 혹여라도 다음번에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보고를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너무 속상해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식도 많이 높아졌는데 아니 왜 보고를 안 한 거야? 보고 의무 질병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했는데요. 웃긴 거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동물 감염 사례는 우리나라에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양심이 없네요. 그렇죠. 예, 와, 내 건 안 주고 남의 건 갖다 쓰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빨리 좀 국제기구에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안 보시나 우리 방송? 죄송해요, 우리 방송이 안 유명한가 봐.
해주세요. 여러분 저기 주변에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올 1월까지의 결과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연구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 결론이 뭐냐면 어쨌든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킨다 이런 사례는 없었잖아요. 그런 네. 증거도 아직 없었지만 우리 코로나19가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이제 어떻게 변이될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또 감염 유무와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개, 고양이에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동물 검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어때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가 기르는 개, 고양이 중에서 이 개, 고양이가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하면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연구진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네. 지역별로 거점 동물병원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원하는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단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아, 사람처럼. 사람 선별 검사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거점 동물병원 검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번에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빠르게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공중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빙하 속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매듭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일단 위클리빗이 유명해져야겠어요.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